잘 들립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숟가락을 올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을 상정을 해놨다고 해야 되나요? 제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건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이제 법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안만 하더라도 5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는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은 상장 회사만 해라가 있고요. 어떤 안은 모든 주식회사가 다 해당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주식회사에 적용이 된다 하면 그동안 모아놨던 자사주가 있는 비상장 회사, 아마도 대부분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될 겁니다. 이들은 약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각 기간, 이제 자사주를 사고 나면 언제까지 소각을 해야 되냐? 세게 하는 데는 사자마자 바로 소각을 해야 된다. 이건 아예 보유를 할 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제일 끝에 있는 이강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건 추후 한번 정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전 들리고요. 1년 이내가 있고 6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마자 보유하지 말고 그냥 바로 소각하라 하자는 것부터 6개월, 1년, 뭐 추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는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조합 사내복지 기금의 출연, 스톡옵션이나 주주 환원으로 인한 그 목적으로 보유, 요 정도는 이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임직원 보상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그런 자사주 배부가 있거든요.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신주 발행, 차액 보상, 자사주 배부가 있는데 이 자사주 배부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주 환원 목적 보유라는 거는 저거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를 샀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주주한테 아마 제 생각에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현물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하지만 주주 환원을 위한 목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그게 예외 조항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주총회 승인을 받아라. 요거는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는 걸 같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받아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는 정말 한다 그러면 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대 주주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한다는 거는 위에 있는데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그냥 회사 마음대로 하라는 거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이 되는 이제 기보유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저거는 뭐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인 거고 6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것 때문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는 것 같고 기업들은 최대한 기보유 자기 주식에 대한 유예 기간을 길게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할 거고 반대로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바로 소각을 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게 되면 이제 공포 6개월 전부 다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기보유 자기 주식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소각을 해라라고 하면 공포 6개월이니까 법이 통과되고 공포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시장에 때리는 경우는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는 5개 법안 모두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소각 의무를 전제로 하는데 기보유 주식에 대한 기보유 자기 주식 처리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참 난감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진 않지만 법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자사주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회사 마음대로 딴 데 쓸 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들은 그냥 앉아서 자사주 소각하는 거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해 놓은 주식이 줄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지만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소각을 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의 시가총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사주는 쌈짓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상시에 꺼냈을 카드가 사라지면 경영진들은 어떻게 할까?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이 자사주가 어찌됐건 상법 개정안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맞죠? 예, 그 상법 개정안에 뭐 이사의 주주 책임 뭐 강화 뭐 이런 것도 명문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 그 시발점이 자사주 뭐 시발점이 상법 개정이죠. 물론 이제 지금 코스피가 이제 4천을 돌파했고 좋죠. 예, 자사주 소각.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은 좀 그래요. 예, 예, 자사주 조각은 5명의 의원분들께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여기에서 이게 보면 상장회사하고 모든 주식, 이 모든 주식이라는 건 그냥 상법의 주식회사 편에 넣자라는 거고 상장회사라는 거는 상법 주식회사 편 중에서 500 한 20 몇 번 이후에 있는 상장사 특례 조항 쪽에 넣자. 요 뜻인 것 같아요. 요 뜻인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상장사죠. 예, 아까 이제 홍채 형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물론 이제 비상장사도 완전 예전에는 상법상에서는 비상장사는 자사주 자체를 그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살 수가 있죠. 비상장사도. 이제 그래서 모든 주식회사 이거 다시 원복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상장회사는 특례로 이제 만들어 놓자라는 것 같고, 선각기간은 뭐 1년 6개월 즉시 소각, 그리고 대통령이 경하는 기간. 이게 즉시 소각은 아무래도 반발이 커서 이거는 좀 아무래도 이분 생각엔 6개월에 법안 통과되고 6개월 공포기간이 있으니 6개월 공포기간이 있으니 뭐 그 사이에 처분하면 될 거니 어차피 다 소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사주가 생각외로 많이 있는 좋은 회사들 많이 한 2, 30, 20%씩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반발심이 심할 것 같아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뭐 1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다고 해도 이 대통령 기간이라는 게 뭐 행정수반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요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9개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 뭐 딱 그 트렌드가 6개월, 1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크게 사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6개월이나 1년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예외사항이라는 게 좀 그래요. 왜냐면 요 예외사항이 이렇게 뭐 종류가 많으면 이 법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 있어요. 예외사항이 많으면 그렇다고 해서 예외사항을 아예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이제 뭐 공산당도 아니고 아예 뭐 자사주 자체를 근절하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럼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내 선택권이죠.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예, 교부형이죠. 자기 주식 교부형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자사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자사주가 아예 뭐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못하게 돼 있으면은 스톡옵션 교부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부용을 해놓고 뭐 소각기간 1년이면은 그 스톡옵션 부여받은 사람마다 도래할 주식 이 기간을 또 계산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1년 아니면은 그냥 뭐 예외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스톡옵션 보유 목적으로 한 100만 주 살았는데 사람들이 퇴사하면서 스톡옵션 부여 수량이 취소하면 그럼 그것도 팔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직원 보사 이거는 뭐 안 통할 것 같고요. 예, 임직원 보상은 안 통할 것 같고 우리 사주 조합의 사내복지기금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거는 옛날에도 이게 뭐 유가증권은 상장할 때 무조건 10% 있고 코스닥은 뭐 10% 공고긴 하지만 거의 안 하고 근데 사내복지기금 세금 혜택이나 뭐 이런 걸 주는데 사주분이 우선 자기 주식 자체를 사주분은 자기 쌈짓돈 뒤에서 또 나오지만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직원들한테 주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야 어차피 의무적으로 하느니 직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조합에다 좀 하자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야 다 팔아가지고 그냥 있는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하면 됐지 뭐라 굳이 우리 사주 조합에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주주하는 목적 보유 이거는 좀 애매모호해요. 예. 이게 아마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주하는 목적 보유라는 게 이렇게 미국 쪽을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주주하는 목적으로 장내에서 자사주 취득, 소각 목적의 자사주 취득. 근데 소각 기간은 뭐 즉시세 뭐 요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주주 환원 등 일반 목적이야 페이퍼वर्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쓰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뭐 예외 사항을 주주 환원 등 요게 들어가는 순간 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령 자체가 좀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주주 환원 목적 등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목적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뭐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예. 그 대통령에서 똑같이 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거라서 부득이한 경우 막 이렇게 막 주구장창 뭐 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좀 많이 희석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를 무조건 다 소각해야 되냐? 아, 아니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이렇게 명무나 뭐 임직원 보상 목적 아니면 우사주 조합 뭐 사회복지 주식매수 선택권 신주수권 뭐 요렇게 딱 정해지는 게 가장 뭐 법 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이게 두루뭉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조금 뭐 회피할 수 있는 그 법 취지 자체가 법이 있으나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는 정기주총. 만약에 예외가 있다라면 요 정기주총에서 매년 하는 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매년이라는 게 그 해년도 아니면 그 차년도 그러니까 뭐 이사의 보수한도처럼 그 다음 연도 뭐 2026년도에 보유할 자기 주식, 취득할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런 건 모르겠어요. 연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아니고 한번 뭐 이렇게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음, 뭐 매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제 홍채영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사회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사회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사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뭐 내가 하면 되니까 혼자서 이제 이사회 만들었다가 하고 이제 하면 되는 거라서 어, 그리고 요건 조금 민병도 의원 이게 자기 주식 취득 후 3개월 이내 이사회 승인.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이분은 소각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 이내 3개월 1년 이내에 취득 결의하고 취득한 다음에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되지만 그 3개월 취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그 뭐 예외를 적용을 해가지고 빼면은 뭐 봐주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매년 향후 정기 차년도 정기주주총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년도 취득할 주식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 그 사전 정기주총회 승인 사전 정기주총 요게 좀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보유 자기주식 요게 핵심이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통과되면 자유주식 안 사죠. 자유주식 안 사는데, 그럼 기존에 사는 게 요게 핵심이죠. 요거.
1년 이내, 5년 이내, 1년 이내, 6개월 이내 소각. 5년 이내 소각. 요거는 이분은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5년이면 5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들도 그렇고 다 5년 이후에는 또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이분 뭐 사업가인가? 하여튼 기업인이신가? 하여튼 5년 이내 소가 요거는 좀 조금 그런 것 같고 1년 6개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서 보통 대부분 면피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행정부에다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그 행정부 대통령령도 대부분 1년 6개월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해봤자 1년 6개월, 3년 뭐 이런 식으로 코스로 가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보유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뭐 우선 연 단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연 단위는 넘어갈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업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그리고 기상장사 같은 경우, 여기 상장사 같은 경우는 가는데, 모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 모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5년이라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모든 주식회사, 비상장사 1년 이내 뭐, 기보유 정기 주식, 이게 처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상장회사의 뭐 소각 기간은 뭐 즉시 소각이나 뭐 6개월 뭐 요런 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딱 이렇게 주주하는 목적을 제외한 뭐 1, 2, 3, 4번 정도 요런 거 요 4번 빼고 뭐 요런 것들은 될 것 같고 예외 인정 절차는 뭐 매년 정기주주총회 그리고 기보유 정기주식은 뭐한 5년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5년은 좀 긴 것 같고 해서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2년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공포 시기는, 요거는 이제 어느 법이든 대부분 다 즉시 시행 아니고서는 뭐 대부분 공포 이후로 뭐 6개월이죠. 거의 대부분. 뭐 크게 뭐 반발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서는 뭐 1년, 2년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각 의원들마다 각 근거와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뭐 여기 뭐 신규 취득분 이런 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고 자사주도 취득하면 소각해라 이게 전제가 깔린 거라서 거의 그 취지에 맞는 건 즉시 소각이 가장 맞는 거죠. 예. 즉시 소각이 맞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즉시 소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쌈짓돈인데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는 돈이 있지만 회사라는 게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하든 주식을 발행하든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있을 때 저축하는 것처럼 쌈짓돈처럼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걷어들여가지고 그때는 뭐 잘 나가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다가 돈이 필요하면 그 모아놨던 거를 그냥 바로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냥 다시 이 시장에 재거래하면서 회사에서 즉각적인 자금 유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죠. 같은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주가에 따라서 어차피 유상증자도 주가에 따라서 상장사를 전제로 한다면 주가에 따라서 이제 뭐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라든지 자사주 그런 거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영자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막말을 말해도 신규 뭐 이렇게 취득분 소각을 전제로 뭐 이렇게 게 된다라면 좀 아무래도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경영자들한테 이득이었으면 다 이렇게 했었겠죠. 다 그렇게 안 한 건 경영자로서 효율성을 따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장사들의 의도는 물론 그 개중에 뭐 자기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고 그것도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효율성을 이제 따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뭐 아무래도 기보유 자기 주식이 이게 핵심이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득하는 거는 거의 전제는 다 이제 향후 취득하는 자사주는 다 소각하는 게 전제. 요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소각해야 되는데 기간이나 방법이나 예외에 대해서 좀 이게 뭐 차별성을 좀 두는 거지. 예. 근데 어찌됐건 전제는 다 소각한다. 근데 그럼 지금 당장 기보유한 자기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재계나 뭐 이런 반발들이 있을 거고 시장에서 지금 당장 그러면 모든 주주가 다 반기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계좌에 있는 A라는 상장사가 자기 주식 보유 비율이 한 50%야. 20%야.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기보유 주식도 즉시 소각이다. 또는 1년 내 소각이다. 뭐 이러면 시장에다 갖다 팔면은 괜히 이 법 통과되면서 내 주식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이거
즉시 소각이나 뭐 몇 년 소각이다 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회사마다 기보유 주식을 소각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럼 그 기간 내에 그 결의를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어차피 소각할 거다 갖다 팔아가지고 회사에 돈이라도 땡기자.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닥들은 제가 코스닥 사주면은 대기업 아니고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준 주주들은 떨어지겠죠. 오를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요 이제 의원 두 분은 이제 뭐 기간을 5년 뭐 너무 뭐 극과 극이죠. 5년이고 6개월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기존 보유분도 신규 취득분과 동일하게 정해 별도의 단축 가중기간 두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외 인정 범위에서 절차에서는 법안별로 솔직히 예외가 많으면 안 되죠. 예외가 많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예외가 없으면 없어서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사람 살아가고 이제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예외가 없을 수 없는 거라서 뭐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나 근로복지기금, 주식매선택권 등 근로자 보상 목적 예외로 인정. 그 근로자 보상 목적 예외 인정하면 그럼 거의 급여를 낮추겠죠. 그 사람들이 급여를 낮추겠죠. 주식을 줄 거니까 주식으로 대신 주겠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식 해가지고 같이 더 열심히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경영자 입장,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그 효율성이 회사 전체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의사 결정하는 주체인 나에 대한 효율성, 나의 경영자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여기서 부의 극대화가 내 개인의 단편적인 극대화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나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장기적 그 극대화인지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코스닥 사장님들은 그래요. 그래요. 단기적인 부의 극대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내 지금 지분율이 뭐 25%인데, 이게 뭐 주주한테 뭐 이렇게 그 주주 활동도 잘하고 IR도 하고 아니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해가지고 내 지분율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공격 뭐 이렇게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파이가 기업 가치가 지금 5천억인데 1조가 되면 내가 지금 5천억에서 25%를 한 뭐 1250억 정도보다는 1조에서 20%는 2천억이 낫지 않게 이런 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전제는 시총이라고 한다는 건 상장사잖아요. 주가는 항상 움직인다. 1조 찍었다가 다시 뭐 천억이 될지 않으란 법이 없다. 현재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이게 맞아요. 쌈짓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쌈짓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비상카드죠. 비상카드. 언제든지 상장사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 횡령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나의 우호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어차피 자사주 소각은 되긴 되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상장사가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소각 기간은 뭐 1년 정도 1년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예외 조항은 요게 좀 뭐 현실성이 좀 갖고 있는데 여기 주주환원 목적 요거 대신에 뭐 다른 것들이 막 신주 청약 인수나 아니면 명예훼손 대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 한 열매까지 하는 게 낫지 뭐 두리뭉실하게 보유 목적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매년 정기적으로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자기 주식 보유는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는 요 5년이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4일 엔캠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이 끝난 후에 공시가 하나 올라오는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올라옵니다. 자, 갑자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 분기 매출액이 3억 이하다. 이래서 상패를 운운할 만큼 상패를 염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엔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분기 매출의 3억 미만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주가를 한번 봤는데 물론 장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자 3년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24년도에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30만 원이었고 지금 8만 원. 근데 지금 시총이 1.8조. 그러면 대충 세배 보면 예전에 한 5조 이상 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큰 회사인데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상표를 한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공, 난리가 났고 이제 주주들도 난리가 난 상태에서 공시가 더 올라옵니다. 자, 분기 매출액이 얼마냐? 마이너스 65억이다. 회계감사에는 3일이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나옵니다. 3일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분기 매출액 3억 이하라고 나오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게 주주들은, 아, 저거는 1번, 회사에서 오타를 낸 거다. 2번, 담당자가 공시 잘못한 거다. 3번, 이거는 맞다. 이런 거였는데,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였냐면, 회계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인데, 분기 보고서에 보면, 분기 검토 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분기 검토 보고서에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65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하고,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중국 회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물건 판 다음에 반기에 별도 손해계산서에 189억 원, 190억 원이 매출로 인식이 되었다. 근데 중국 당국의 이슈 제기로 인해 가지고 거래 취소를 요청했다. 반품이죠. 그래서 3분기 때 반기 거래 취소하고 선급금 받은 걸 본사로 지급하고 뭐 이렇게 진행했답니다. 반품인 겁니다. 반품 들어와 가지고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출하고 나서 요 공시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 공시 오른쪽 보게 되면 이제 3분기 매출은 저 반품된 거 빼고 나면 120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시를 제출하고 나서 거래소에는 다시 기타 시장 안내 공시가 뜨게 됩니다. 보게 되면 외부 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이제 제출했고 매출액이 3억 이상에 해당돼 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죠. 이건 거래소에서 한 겁니다. 자, 공시란 시계열을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4시 40분에 분기 보고서를 내고요. 4시 58분에, 이건 뭐 거의 자동으로 뜨는 거라 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해서 코스닥 직장본부, 거래소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같이 띄웁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이제 같이 뜬 거고, 그러면 4시 40분에 분기 보고서 내고 그 분기 보고서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8시 22분 공시는 원래 6시까지인데 난데없이 8시 22분 이거는 이제 시스템 열어놨던 이야기고요. 8시 22분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뜨고요. 기타 시장 안내 뜨고요.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에 대한 뜹니다. 공시가 뜹니다. 이 시기열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소가 됐잖아요. 오히려 반기 또는 분기 매출의 사실 발생 요 공시가 늦게 나와야 되지 않나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를 공시 담아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3억이 안 돼가지고 뭔가 심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회사는 다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반기 또는 분기에 매출의 미달사실 발생해서 매출액이 3억 미만이면 일단은 상장 규정에 이제 하자가 생기는데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소명 자료를 회계법인이 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걸 했기 때문에 풀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온갖 별의 별 소문 돌고 공시를 갖다가 잘못했다 그러고 회계 오류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회계 오류가 아니고요. 매출액 반품이 있으니까 매출액이 마이너스 난 거고 거래소에서 이제 반품 제외하면 매출 3억 이상이니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네. 예, 엔캠이 좀 이렇게 큰 회사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게 2차 전지에서 아직도 조 단위 회사,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엔캠이 그게 대장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잘, 엔캠이라는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회사가 크네요. 솔직히 생각외로, 이제 회사가 뭐 조 단위 1조, 지금도 1조 8천억이면은 뭐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장마감에서 이제 1,000원밖에 안 떨어진다. 뭐 생각외로 이렇게 대마불사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셔서 그런 건가? 그래서 했던 거고, 여기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우선 규정을 좀 보면, 뭐 내용들이야, 뭐, 아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연 매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제 좀 내년에 법이 개정된다, 규정이 개정이 좀 검토하고 있죠. 코스닥 매출 규정을 좀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뭐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매출액 30억 미만 또는 어, 연매출액 30억 또는 미만, 반기 매출액 7억 원 미만 또는 이제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실질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 사업보고서는 그건 없습니다. 이건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매출액은 7억 원이고 분기 보고서는 3억 원인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심사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MPX, MPX라는 회사가 3분기 매출액, 그게 이제 회계 그 기준 날짜가 좀 다른데 10월 31일자 종료일이 아닌데, 하여튼 분기 매출액이 3억 미만이어가지고 MPX가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죠.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는 정리매매까지 결의됐지만, 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했고요. 최근 사례가 그렇습니다.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으로 들어가면, 실질임자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뭐 사유가 매출액 취소로 들어갔고, 매출액 취소에 따라 가지고 뭐 3억 미만이 됐다. 근데 뒤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이 회사는 요 대상은 아니죠. 대상은 아닌데 약간의 밉이죠. 아, 약간의 미미인 거고. 이 규정을 솔직히 볼 일이 거의 없죠. 담당자들은 볼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매출액 3억 미만인 상장사들 많이 없어요. 바이오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 영업 있죠. 그런 회사들은 신기술 특례 뭐 이런 상장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상장 이후 5년 동안은 매출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거의 안 보죠. 매출액 자체를, 이런 규정 자체를 안 보고, 마지막 5년이 딱 됐을 때 그 다음 년도 뭐 다음 연도부터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요거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M&A나 아니면 자회사를 사가지고 합병을 하거나 매출을 다 올리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이 없다. 거의 볼 일이 없다. 본다고 해도 요 앞부분만 봅니다. 연 매출액 30억, 반기 매출액 7억, 뭐 분기 매출액 3억. 요 정도만 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내가 반기 매출액, 뭐 분기 매출액 3억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재무제표 XBR의 찍히는 숫자가 3억 미만이라고 되면은 이제 소명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소명자를 준비했었으면은, 준비하고 같이 제출했었으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정확히는 분기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거래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분기 보고서는 원래 거래소하고 연락 안 합니다. 그냥 미리 연락해서 우리 이번 분기 매출액 3억 미만으로 찍힐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찍힐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 반기에 발생한 매출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실제 매출은 분기에 3억 이상이 된다는 소명 자료, 그냥 내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감사인한테 확인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나왔을 때, 분기 결산 했을 때 우리 감사인한테 뭐 검토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요 확인서 도장 하나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같이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보고 검토해서 몇 시에 올리실 거예요 확인하고, 그럼 그 전까지 올리는 시간을 조율하겠죠. 왜냐면 올리면 시스템으로 다시 이제 띄워야 되니까. 뭐 확인이 되면은 이제 뭐 기타 시장 안내 자체를 안 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우선 이건 거래소 금감원 공시니까,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먼저 띄우니까 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4시 41분에 분기 보고서, 이거 한 5시 한 반까지 분기 보고서 안 띄우면 거래소 담당자가 전화합니다. 분기 보고서 빨리 띄워주세요. 금감원까지만 거래소 담당자가 보지는 않지만 검토 뭐 이런 건 안 하는데, 예, 접수했냐 안 했냐, 올렸냐 안 올렸냐, 그거는 확인합니다. 예, 전화가 와요. 한 40분까지, 5시 한 40분 정도까지 안 올리면 전화가 와요. 딱 41분에 띄운 다음에 바로 전화 왔겠죠. 그다음에 담당자가, 엔캠의 거래소 담당자가 보고 바로 전화 온 거죠. 바로 전화 와서 뭐 이거 왜 이렇게 되세요? 아, 이거 뭐 소명을 하면, 우선 그러면 그 감사인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도장만 받아주세요. 증빙자료 확인해서 그 회계법인 도장으로 받은 거를 해주세요. 어찌됐건 분기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 매출 떴으니까 이제 상량 적혀서 요거 시스템은 나갈 겁니다. 하면 이제 회사에서 난리 났겠죠. 예. 물론 이제 알고 대응을 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했었으면 이게 안 떠, 이 했었으면 이게 안 떴겠죠. 예. 그 떠가지고 4시 58분. 그나마 이 회사는 좀 4시 한 40분에 올렸다는 얘기니까 그나마 좀 시간이 한두 시간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두 시간 갖고 회계법인에서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양식 받아가지고 도장 찍고 이거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8시 20분까지 당직 담당자, 엔캠 거래소 담당자는 짜증 이빨이 났겠죠. 야근, 100% 야근에다가 이거 시스템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 이 담당자는 조마조마하고 이제 임원들도 난리치고 사장도 난리치고 회계법인 계속 전화하고 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안 봐도 그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3분 분기 보고서 매출액 미달을 주는 경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MPX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상장 폐지 들어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 심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예,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상장 적격서 실시 심사 사유 추가 안내하면 뭐 이런 거 떠요. 추가 안내하면 매출액 3분 뭐 분기 매출액 3억 미달로 확인되었기에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뭐 대상이 안건 추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떠요. 뭐 가끔 있는 일인데, 예, 그때는 그런 회사들은 이게 뭐 서류도 나중에 안 돼요. 어차피 실질 심사할 때 다 소명해서 한 방에 끝나는 거라서. 근데 요 회사는 정상적이고 시총 크고 이제 주주도 많고 시장에 파급력도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그나마 안일한 것보다는 그나마 잘 대응한 거죠. 4시에 이 사건을 인지를 분기보고서 제출하면서 인지를 해가지고 당일날, 어찌됐건 당일날, 당일날 해소가 됐다. 아마 조그만 코스닥이었으면 거래소에서 쌩 깠을 거예요. 다음날 월요일날 하자고. 그러면 요 담당자는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잠 못 자는 밤을 지새겠죠. 사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서 소명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담당 그 감사인이 도장 찍어줘야 돼요. 도장 찍으려면은 심리실을 통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거 심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파트너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실장도 아무리 그 파트너가 자기 도장 걸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3일회계 법인이면 아무래도 집중화가 잘 돼 있고 심리실장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워낙 회사가 크고 건실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도장을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해결, 한날의 해프닝이었지만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거래정치권 회계 오류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뜬금없이 뇌피셜의 우리 주주님들, 어, IR팀에 전화해보니 5기입으로 수정 중이다. 5기가 아닌데, 뭐가 5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하여튼 에바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해보니 수정 중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 뇌피셜이죠. 전화. IR팀이 여기가 좀 크니까 뭐 IR팀하고 공시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요거는 이제 회계팀에서 이제 난리 치는 거죠. 회계팀에서 이제 감사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근데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전화 못 받죠. 주주들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예,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죠. 예. 뭔지 모르겠어요. 엔캠 주주 톡방. 그쵸. 엔캠에도 주주들의 모임 방이 있겠죠. 예, 거기에서 누군가가 회사 IR팀에 전화니까 오기 수정 중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전화 못 받죠. 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주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뭐 대화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이 업무 처리가 우선인 거예요. IR팀이 따로 있을 수는 있고, 공시팀이 따로 있을 수 있고, 회계팀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IR팀에서 뭐 전화 오는 거 응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코닥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도 지금 이걸 주주한테 대응해서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이거 회사하고 거래소하고 회계법인 세 개의 문제라서 요걸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단순 오깁이 아닌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구라예요. 예, 누군가,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자기 망상 뇌피셜 속에서 그냥 단톡방에다가 이건 오기입이다. 앞에 마이너스를 친 것 같대. 원래는 그냥 뭐 100% 그건데. 이거를 그냥, 너 IR팀에 전화해봐서 요거 이렇게 와전되고 와전돼서 내가 보고 싶은 거로 본 거죠. 이런 거고요. 이거 오기비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징빙을 사전에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 소명자를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다가 도장받아가지고 매출 확인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부대역 해가지고 계정별로 원장하고 이제 세부대역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 회계법인 도장 찍은 거를 거래소에다 제출하고, 이제 분기보고서에는 3억 미만으로 뜰 겁니다. 매출 마이너스 뜰 겁니다. 이렇게 제출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를, 요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뭐 볼 일이 없었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금감공시니까 정기보고서니까 제출하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난리 친 거죠. 거래소에서 난리 치고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4시 41분에 분기보고서 제출하고 연락 오고 뭐 시스템을 띄우고, 거래소 담당자분은 이제 뭐 야근하면서 붙잡아 놓고 빨리 내놔라 뭐 해서,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다, 장끝내서 올려서 천만 다행이다, 이거 증빙 서류 빨리 갖고 오세요, 뭐 거래소 회계법인 날인 갖고 오세요, 확인서 주세요, 막 계정별 원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한밤의 해프닝이다. 밤은 아니고 오후에 해프닝이고, 요 긴박했던 4시간 동안에 담당자와 회사와 그 CFO와 사주분과 이 주주들 난리치는 거죠. 아, 하여튼 좀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바로 해결되긴 했죠. 그리고 당연히 회계 오류나 이런 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거기다 그 분기 검토 보고서까지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품이 있으면 당연히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것. 가끔 회계하시는 사람들도, 회계 담당자들도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가 뜨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상 떠요. 당연히 반품했으면 기존 매출했던 거 인식해서 빼는 거고, 진행 기준 인식에서도 진행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 이런 마이너스가 뜨는 거죠. 그렇게 뜨는 거죠. 근데 그거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억 이상, 규정 이상 되면은 당연히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워낙 마이너스가 크니까 180억을 마이너스 쳤는데 마이너스가 60몇 억이라는 거는 한 120, 30억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반기 180억 인식했던 부분을 총 매출액이 180억이 아니라 반기 매출액 180, 뭐 200억 뭐 중에서 180억 취소를 한다. 3분기에. 그럼 20억 이상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분기, 3분기, 3Q 그 안에서 3Q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난 매출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입증 이건 아니고요. 회계법인 우리 감사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분기 검토 보고서를 안 받는 회사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럼 감사인이 당일날 제출 못 해줘요. 당일날 안 줍니다. 왜냐면 그 감사인도 계정하고 내용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실도 통과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담당자의 오류. 대부분 이걸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죠. 담당자가 저놈이 마이너스 저거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 아니냐. 오류 오타. 그리고 회계법인의 오류. 이건 좀 하여튼 별별 얘기 다 들었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분기보 제출 시점에 같이 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제 뭐 미리 전화해서 했어야죠. 몰랐을 때, 요게 좀 현실감이 있는 거죠. 몰랐겠죠. 저 잘 몰라. 이 정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 사무 기상이니까. 그냥 담당자, 그래, 우리 분기배출 3억 이상 되죠? 그 전화해 물어봤겠죠? 뭐, 그 XBR 집어넣다가, 마이너스 뜨네? 그럼 전화해 회계팀장님한테 물어봐겠죠? 저희 3억 이상 되죠? 3억 이상 돼. 뭐, 증빙 있어요? 뭐, 어디 세금계산서 뭐 다 있어?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됐을 거고, 매출액 일정 미만되면은 상장 폐지 조항이 있다는 건 알으나 이렇게 적용되는 건,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건 한밤에 해프닝이 된 건 처음 봅니다. 요즘 들어서 공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